안녕하세요. 저는 한림대 성심병원 순환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용미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신부전학회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신부전 쉽게 치료하기의 세 번째 시간으로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부전 치료의 목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목표는 환자들의 재입원을 예방하고 환자들의 사망률을 감소시켜서 오래오래 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자가 사는 동안에 임상적 상태를 개선해서 사는 동안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건 역시 신부전 치료의 중요한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신부전 환자의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심박출률 저하 신부전 약제들은 이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존율 개선하는 약제들, ACE 이니비터나 ARB, 베타 차단제, MRA, RNA, 이바브라딘 같은 약제들은 이제 앞선 강의들에서 많이 들으셨을 거로 생각을 해서 이번 강의에서는 제외를 하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로 이뇨제와 강심제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이뇨제는 잘 아시다시피 몸속에 과도한 수분을 소변으로 배출하는 약제이고, 강심제는 심장의 수축력을 증가시키는 약제이고, 여기서는 피호 약제인 디곡신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많이 보신 표일 겁니다. 그래서 하플F의 약물 치료 알고리즘이고요. 이제 그 환자들의 그 생존을 개선시키는 약제들은 이렇게 쭈루룩 그 표를 따라서 쭉 쓰게 되어 있는데, 이 전 과정에 걸쳐서 환자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이뇨제 조절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16년 대한신부전학회 만성신부전 진료지침에서는 이뇨제는 체액저류에 의한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환자에서는 적정 체액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용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여기서 말하는 체액저류에 의한 증상이나 징후는 폐부종, 말초부종, 경정맥압 상승과 같은 그 일반적으로 그 1차 진료에서도 환자의 검진이나 아니면 엑스레이 소견만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뇨제를 사용하실 때는 이젝션 프랙션과는 무관하게 환자의 우려할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나 징후가 있는 경우에는 이뇨제를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반드시 체액의 정도에 따라서 용량을 증량하거나 감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뇨제 사용하실 때는 심한 하이포칼레미아나 신부전, 저혈압을 주의하셔야 되고, 우려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용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이뇨제를 처방하실 때는 저용량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고, 환자의 증상이나 징후, 혈압, 신기능에 따라서 조절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저용량이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환자가 많이 부어서 온 경우라면 하루에 0.75에서 1kg 정도의 체중 감량이 가능한 수준까지 이뇨제를 증량해서 사용을 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한 번의 용량이 있으면 그 용량을 쓰고 환자의 체중이 충분히 떨어지지 않으면 오후에 한 번 더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횟수를 증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신부전이나 하이포칼레미아 같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비오엔 크레아틴, 포타슘 검사를 약제 시작 후 또는 용량 증량 시에 1, 2주 후에 검사를 해볼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만약에 우려의 증상이나 징후가 없이 환자가 유볼레미아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용량으로 유지를 할 것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뇨제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약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리작용 이뇨제, 사야자이드계 이뇨제, 칼륨 보존 이뇨제 이런 약제들이 있고요. 잘 알고 계시다시피 하플F 환자들에서는 고리작용 이뇨제가 볼륨 리덕션에 가장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 중에서도 퓨로세마이드가 굉장히 제일 많이 사용하는 약제가 되겠고요. 보시면 작용 시간이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 번 투여 후에 환자의 그 볼륨 리덕션이 충분히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면 하루에 2번이나 많게는 4번 정도까지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퓨로세마이드 PO를 복용하고 있는데 충분한 이뇨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면 톨세마이드로 바꿔보실 수가 있습니다. 톨세마이드는 퓨로세마이드에 비해서 비용은 조금 더 비싸기는 하지만 작용 시간이 조금 더 길어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사용해도 충분히 이펙티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퓨로세마이드에 비해서 그 장에서의 흡수가 굉장히 스테이블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바이오 어베일러빌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톨세마이드로 바꿔보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사야자이드계 이뇨제는 선생님들이 잘 알고 계시다시피 고혈압 약제로 사용하는 약인데요.
그래서 사실 이뇨 효과는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거의 없어지고 그 이후에는 혈압 강화 작용이 좀 더 강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제 1차 약제로 이뇨제로 사용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퓨로세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충분한 이뇨 효과를 얻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이클로치드 같은 약제들을 추가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뇨제를 사용하고 나서 하이포칼레미아가 생겼다, 아니면은 충분한 이뇨 효과를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칼륨 보존 이뇨제인 스피루놀락톤이나 아밀로라이드도 추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뇨제 사용하시다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상 반응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저혈압, 저칼륨혈증, 저나트륨혈증, 고요산혈증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이상 반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상 반응이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고요. 만약에 저혈압이 생겼는데 환자가 증상이 없다면 사실 우려이 있다면 사실 이뇨제를 그냥 좀 유지를 해보셔도 되지만 만약에 우려이 없다면 당연히 이뇨제를 감량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증상이 있는 저혈압이 있는 경우에는 우려이 없다면 당연히 이뇨제를 감량해야 되지만 만약에 우려이 있어서 이뇨제를 꼭 사용을 하셔야 된다라고 한다면 혈압이 떨어질 만한 다른 약제, 예를 들면 CCB나 나이트레이트와 같이 하프레프에서 아직 이제 생존율 향상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은 약제부터 먼저 감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칼륨혈증이 생기는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하이퍼칼레미아가 부작용이라고 알려져 있는 ACE 이니비터를 증량한다든지 아니면 MRA를 추가한다든지, 그래도 안 되면 포타슘이나 마그네슘을 보충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요. 저나트륨혈증이 있는 경우에는 체액이 부족하면 당연히 이제 이뇨제를 끊어야 되겠죠. 그래서 사야자이드나 룹다이오틱스를 감량하거나 중단하는 것이 좋겠고요. 만약에 체액이 과다하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이뇨제를 사용을 하긴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가 과도하게 수분이나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수분 섭취를 충분히 제한하고 이뇨제를 증량하거나 아니면은 간격을 여러 번을 이렇게 준다거나 아니면 환자의 하이포나트리미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톨밥탄을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요산 수치가 굉장히 높아지는 경우에는 사이아자이드는 먼저 중단하시고 엔세이드는 피하는 것이 좋겠고요. 이뇨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면 일단 환자가 약을 잘 먹는지, 그 다음에 밖에서 음식을 많이 사 먹고 다니진 않는지, 나트륨 같은 걸 많이 먹지 않는지를 확인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퓨로세마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톨세마이드로 변경해 볼 수가 있고 MRA를 추가하거나 증량하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사이아자이드 그 계통의 이뇨제를 추가하거나 이뇨제 횟수를 증량하거나 아니면 IV로 바꿔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신기능이 악화되는 경우에는 이제 환자가 혹시 체액 부족인데 우리가 이뇨제를 많이 주고 있지 않나에 대해서 꼭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신독성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면 찾아서 중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MRA나 아니면 ACE 이니비터 ARB, RNE를 감량하거나 사이즈를 중단하는 것을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급성 신부전 환자를 이렇게 많이 보실 일은 사실 없긴 하겠지만 이제 외래에서 보시던 환자분들이 이제 갑자기 숨이 차서 오실 수도 있고, 또 처음 보는 환자가 갑자기 이제 폐에 물이 차고 다리가 부어서 이제 오시는 경우를 이제 로컬에서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잠깐 급성 신부전 환자에서 이뇨제 사용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2017년 대한신부전학회 급성신부전 진료지침에 따르면 수분 저류가 있는 급성신부전 환자에서는 반드시 주사용 고리작용 이뇨제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당연히 IV 퓨로세마이드를 사용을 할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그 퓨로세마이드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에서의 흡수가 약간 좀 베리어블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기도 하고, 또 이제 그 모든 경구 약제가 사실은 이제 장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는 흡수가 아주 충분히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그 반드시 IV 퓨로세마이드를 사용해서 볼륨을 먼저 리덕션을 해주는 것을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처음에 이제 얼마를 투여할 거냐는, 경구 이뇨제를 투여받지 않았던 환자의 경우에는 IV 퓨로세마이드를 20에서 40mg, 즉 1앰플에서 2앰플 정도를 사용할 거를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신기능이 사실 괜찮다고 한다면 반앰플만 주셔도 환자가 유린 아웃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지만, 정확히 신기능을 알 수 없다, 아니면은 환자가 이제 신기능이 이미 나쁜 걸 알고 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1앰플이나 2앰플을 주시는 게 더 낫고요. 만약에 이미 그 라식스를 먹고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만성 신부전 악화에 급성 악화가 있다고 하면 원래 먹고 있던 약제와 동등한 용량으로 투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한 그 이상으로 투여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여기서 동등 용량이라고 하면 라식스는 PO1T가 IV1 앰플과 동일합니다. 즉 PO로 40mg이 IV 20mg이랑 동일하다. 그 다음에 토르세마이드는 20mg과 전부 동일한 용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IV 룹 다이어틱스를 사용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다면 사야자이드나 스피로놀락톤과 같은 다른 계열의 이뇨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드릴 약제는 디곡신입니다. 그래서 이미 전통적인 약제고 많은 선생님들께서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디곡신은 이제 좌심실 박출률 저하 신부전 환자에서 제2번율 감소를 위해 디곡신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클래스 2A 정도로 약간 좀 약한 레코멘데이션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곡신이 좀 전통적으로 오래된 약이긴 하지만 환자의 이제 뭐 사망을 줄인다든지 하는 하드 엔드포인트를 개선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제 디곡신은 이제 증상 개선을 위한 치료로 사실은 사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실제로 환자를 보다 보면 디곡신이 좀 필요한 순간이 사실 있기는 합니다. 뭐 예를 들면 환자가 AP 말비알이 있으면서 하트 페일리어가 있는데 혈압이 너무 낮아서 뭐 베타블로커를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디곡신을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들에서는 디곡신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저용량이나 2일 1회로 시작을 할 걸 권고하지만 사실 2일 1회는 조금 사용하기가 어렵고요. 0.125mg, 즉 반알이나 0.25mg, 한 알 정도 해서 하루에 한 번으로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잘 아시는 디곡신 부작용은 이제 오심구토, 그다음에 섬액, 다른 뭐 나쁜 부정맥, 그다음에 어지러움증, 선망, 시야 온탁, 황색시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부작용의 고위험군은 뭐 70세 이상의 고령, 신부전이 동반된 경우, 저체중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냥 나이가 많은 할머니를 생각을 하시면 이제 체중 조금 나가는 할머니를 생각하시면 디곡신을 좀 사용할 때 좀 용량을 줄여서 써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디곡신 대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마크롤라이드계 항생제라든지 니트라코나졸, 사이클로스포린, 아미오다론, 퀴니딘 같은 약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디곡신 사용 시에 톡시시티에 주의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요약하면 이제 첫 번째 고리작용 이뇨제, 그다음에 두 번째 디곡신 두 가지의 설명을 드렸고요. 두 가지 다 이제 환자의 증상 개선을 위한 약물 치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리작용 이뇨제는 우열 증상의 완화를 위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 환자의 우열 정도 및 전해질 평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용량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디곡신 같은 경우에는 좌심실 박출률과 신부전 환자에서 제2번율 감소를 위해서 사용을 해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대한신부전학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신부전 진료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전 진료 지침에서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2016년부터 2020년 작년까지 해서 만성신부전, 급성신부전 진료 지침과 업데이트,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신부전 환자 약물 치료에 그 실제로 하실 때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발간을 해놓은 상태니까요. 여러 선생님들께서 참고하셔서 진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